그 다음에 뭐냐면 지면 발력. 아까도 이제 잠깐 말씀드렸지만 지면 발력이라는 건 걸을 때 우리가 이 지면을 이렇게 중력의 영향을 받아 차주는 거잖아요. 제가 생각하는 지면 발력, 골프에 필요한 지면 발력은 뭐냐면 오른발이 백스윙을 할 때 바닥에 있는 플레인 라인을 지키려면 오른쪽이 이렇게 비켜줘야 되겠죠. 근데 이 발은 될 수 있으면 같이 가면 안 돼요. 오른발 안쪽에서 버텨야 돼요. 그러면 상체하고 하체가 어떤 작용이 되냐면 하체는 버티려고 하는데 상체가 이렇게 꼬여요. 그러면 더 이렇게 뒤틀림이 더 커지겠죠. 이게 왜 필요하냐면 다운스윙에서는 항상 우리가 반대쪽 원심력을 또 써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하체가 먼저 동작이 시작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러면 백스윙 때 내가 막연하게 이 골반하고 어깨 움직임을 같이 이렇게 움직여준다고 치면 꼬임이 있을까요? 이때는? 없죠. 없어지죠. 근데 하체가 어느 정도 버티고 오른쪽 어깨가 이렇게 빠지는 움직임으로 하면 제 입장에서는 골반이나 오른발 입장은 한번 봐보세요. 프로님들이 한번 보시면 골반이 어떻게 된 것처럼 보이나요? 빠진 것처럼 보이죠. 근데 저는 얘를 유지하려고 했어요. 근데 단지 오른발 발 안쪽에서만 압력만 유지를 하고 라인을 지키려면 오른쪽 어깨가 이렇게 빠지려면 골반도 어느 정도 이렇게 빠져줘야 되거든요. 왜 그러냐면 척추를 중심으로 오른쪽 편이 공에서 멀어져야 되잖아요. 오른쪽 무릎 입장에서는 얘가 공에서 멀어지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얘가 펴지는 것밖에 없어요. 그러면 얘가 펴지면 힙은 자연스럽게 빠질 수밖에 없겠죠. 그럼 프로님이 봤을 땐 이게 회전처럼 보이지만 저는 어떻게 움직였냐면 공에서 멀어진 거예요. 얘를 버티려고 한 거죠. 그럼 어떻게 되면 발 안쪽에서는 계속 밀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 상태에서 들어놓고 하체가 먼저 다운스윙이 시작이 되면 여기서 어떤 느낌이 드냐면 이렇게 차주는 느낌이 들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 양이 스탠스 폭이 넓어져요. 넓은 상태에서 동일한 동작을 해요. 더 많아지겠죠. 그럼 여기서 하체가 먼저 시작을 하면 이 동작이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면 발력 얘기할 때 제일 많이 하는 뭔가를 설명할 때 이런 거 제일 많이 설명하죠. 얘가 더 크려면 더 이렇게 벌어지면 되겠죠. 이게 지면 발력이잖아요. 그게 이제 이게 저만을 지금까지 2년째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은 웨지는 스탠스 폭이 좁잖아요. 그럼 큰 지면 발력을 쓸 수 있을까 얘는? 못 써요. 그럼 웨지라는 클럽을 봐서는 얘는 큰 파워를 내는 클럽이 아니잖아요. 거리 제어를 하고 정확하게 쓰는 거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스탠스를 좁히면 거기에 맞게끔 필요한 지면 발력을 내가 쓸 수 있게끔 세팅을 하는 거고 드라이버는 내가 놓고 훨씬 더 큰 지면 발력을 쓰는 거죠. 근데 이거를 반대로 생각해 버리면 내가 지면 발력을 써서 큰 파워를 낸다고 치면 들었어요. 얘를 쓰면 얘는 이 클럽 샤프트 제어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결국은 우리가 잘 치려면 이 클럽이라는 도구가 결국은 맞는 순간에 이 위치를 와야 되는데 얘는 뒷전에 두고 어디로 가냐는 거예요, 얘가. 물론 잘 맞을 수도 있겠죠. 근데 제가 생각할 때 뭐냐면 운에 맡기는 거예요. 어쩌다 한 번이에요. 근데 이게 장타대회 나가는 선수들한테는 저는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목적이 장타대회는 무조건 멀리예요. 그리고 기회가 한 번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5번 중에 한 번, 3번 중에 한 번만 들어가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만 얻어 걸려주면 돼요. 그런 선수들한테는 오케이라는 거죠. 근데 이제 스트로크 플레이 하는 선수들한테는 이게 더 독이 될 수도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몸의 움직임도 이제 뒤에서 얘기를 하지만 그렇게 크게 신경 쓸 거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